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모는 아동학대가 일상이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기 기분 안 좋으면 30cm짜리 대나무 회초리로 내 등짝을 후려치기 일쑤였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내가 엄마보다 몸이 더 커지기 전까지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등에 피멍이 지워지지도 않고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세게, 그리고 자주 일어났었다. 덕분에 여름에 친구들에게 이끌려 수영장에 가게 되더라도 수영복을 입을 수도 없이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날 이상하게 생각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든가 혼자 비싼 척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일이 잦았지만 엄마한테 너무 맞아서 멍자국 때문에 수영복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 아빠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학대를 당하든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오래 울던 간에 언제나 본체 만체였다. 엄마와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아빠와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으니 아빠에게 나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거라고 생각된다. 엄마는 객관적으로 봐도 미인형 얼굴이었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었던 탓에 아무도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너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밖에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아빠의 벌이는 괜찮았던 터라 나는 별 문제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학부생과 사귀게 되었고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다. 남편에게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의 동의하에 우리 부모와는 거의 단절된 채 생활하게 되었다. 결혼 후엔 따로 집을 마련해 신혼살림을 시작했기에 시부모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었기에 늘상 부모의 학대에 노출된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여러 가지가 꿈만 같았다. 그리고 내가 31가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식까지 있었다는 것 같다. 그 내연녀가 큰 병에 걸렸으니 엄마와 이혼하고 그 사람의 병수발을 들면서 살기로 했다는 듯하다. 원래부터 그 내연녀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는데 결혼 전에 우리 엄마에게 손을 댔다가 그 내연녀에게 그 사실을 들켜버렸고 그 일로 내연녀와 크게 다툰 후 엄마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엄마와 결혼한 다음 다시 내연녀와 사이가 좋아져서 애까지 생겨버렸다는 것 같다. 그 타이밍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게 질질 끄는 사이 나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결국 아빠는 자신의 저금과 집까지 전부 엄마에게 내어주고는 도망치듯 이혼해버렸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를 만난 적이 없기에 난 지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아마 연락이 오겠지. 한편 홀로 남겨진 엄마는 슬슬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난 절대 엄마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엄마의 불쌍한 척하는 연기에 홀랑 속아 넘어가서 엄마를 동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닌 연기라는 것이 훤히 보였고 그 혼신의 힘을 담은 연기에 내가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것도 모두 계산한 움직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가 돌아간 뒤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좋은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이 이러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턱이 없었다. 남편은 그저 나를 이 나이를 먹도록 사춘기의 반항심조차 버리지 못한 철부지로 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보니 남편과 엄마가 함께 침대에 들어가 있는 꼴을 보게 되었다.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나에게 사죄했지만 나는 그런 남편의 뒤에 서 있는 엄마의 올라간 입꼬리를 보고 말았다.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세상이 끝나버린 듯한 가슴의 통증과 남편과 나를 보며 승자의 미소를 띠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었다. 엄마가 돌아간 후 남편은 계속해서 빌고 또 빌었지만 나는 그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을 쉴 수는 없는 일. 다음날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가 돌아오니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엄마와 함께 어딘가 다녀오겠다는 메모, 그리고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뻔할 뻔자였다. 나는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남편과 엄마가 마치 부부라도 된 듯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으며 집에 이혼 서류를 작성해두고 불륜 상대의 집으로 가버렸으니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으며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으니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시부모님은 그 길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우리 엄마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실토하고 말았다. 그 순간 시부모님의 어이없는 표정은 결국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질러대고 우리 엄마는 그런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질러대고 시어머니는 그저 울부짖을 뿐이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시아버지와 남편과 엄마를 떼어놓으려 달려든 나는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내팽개쳐졌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을 난 드디어 내 운명의 반쪽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라는 외침에 시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그 집을 찾았다. 결국 엄마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남편으로부터는 지금까지 모아온 돈 전부를 뜯어냈다. 엄마는 애당초 아빠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으니 3천만 원으로 새 남편을 살 수 있다면 싸게 먹겠다는 듯한 얼굴로 웃으며 합의했다. 정말 한 대 확 때려버리고 싶었지만 엄마와 남편 쌍방으로부터 위자료는 제대로 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남편과 이혼을 끝낸 후 엄마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결국 일도 그만두고 두 사람에게 받은 위자료를 챙겨 정든 동네를 뒤로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위자료로 생활을 했다. 약 한 달여가 지났을까. 괜찮은 직장도 구할 수 있었고 남편은 물론이고 엄마와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행운이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그 둘에게서 입게 된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바뀌어버린 내 연락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느냐 물었더니 엄마가 사고를 당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한다. 원래부터 성격이 고약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지금 점점 그게 심해지고 있다는 불평이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친딸인 나에게도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으므로 나보고 반신불수가 된 엄마를 돌보라는 이야기였다.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 버리고 그 여자 택한 건 너잖아. 네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엄마잖아.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혼자서 이걸 어떡하라는 거야? 너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고. 당신 바보야? 미안한데 그 여자랑 나는 영 끊은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 남편이잖아. 부부는 죽을 때까지 챙겨줘야지. 안 그래? 상태가 심각하다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니네 엄마 화장실 소갈까지 들어야 되냐? 운명의 반쪽이라며 그게 당신 운명인가 보지. 그리고 나 엄청 멀리 이사 왔어. 거기 못 가. 이미 여기서 자리도 잡았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잘해봐. 파이팅! 야! 사람 좀 살려주라. 도저히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다. 허구한 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발광을 해대는데 내가 진짜 미칠 것 같다고. 어머 그래? 근데 이걸 어째? 나는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침대에서 같이 뒹구는 걸 본 그날 이미 미쳤는데?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 엄마잖아. 제발. 파이팅. 끊는다. 전 남편은 뭔가 주절주절 짓거리고 있었지만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을 내더니 몇 년 되지 않아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거지. 신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전 남편의 번호를 착신 거부했다. 얼마 뒤 남편에게 번호를 알려준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엄마의 사고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둥, 친딸이니 분명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둥 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 버렸다며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 후 두 사람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환자 하나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위자료 물어내느라 금전적으로도 힘든지 언제나 너덜너덜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걸 몇 번 목격했다고 한다. 돈이 없으니 요양시설에 넣을 수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자기 부모님에게는 나와 이혼할 때 이미 연이 끊겨버렸으니 의지할 곳도 없고 혼자서 우리 엄마 같은 성격 파탄자의 병수발을 들고 있으니 지옥이 따로 없긴 하겠지. 내가 신혼 때부터 우리 엄마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런데 그런 엄마와 불륜을 하고 날 버리고 엄마를 택한 멍청한 남편에게는 동정조차 아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위자료는 받아내긴 했어도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다고 칼을 갈고 있던 찰나 자기들끼리 멋대로 자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주다니 이렇게 기분이 후련할 수가 있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